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대한탐정협회 권대원 부회장님 그리고 전병민 고문님 나오셨습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요즘은 이제 공포 영화가 유행하는 그런 시기고 하지만 현실이 공포보다 더 무서울 때도 좀 많을 것 같아요. 밤에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이제 막 유리창을 깨고 간다든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? 그들에 비해서요.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좀 심신이 미약한 사람한테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밤에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과거에 이제 현직에 계실 때도 그런 그 은근히 협박 공갈 분위기를 조성해서 상대를 굉장히 코너로만 몰아가는 이런 거 좀 겪어보셨죠? 아이고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도 많이 겪었죠. 예. 가끔 집으로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강력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너 아들 너 자식 새끼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아. 학교 등하교길 한번 보자. 이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화도 많이 바꿨어요. 예. 바꾸기도 많이 바꾸고 예. 참 그럴 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예. 자식을 키운 부모 입장에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죠.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혹시 우리 아이가 좀 잘못될까봐 예. 이런 걱정도 되고 예. 참 난감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. 예, 그리고 요즘 뭐 미드나 영드나 이런 해외 드라마를 봐도 네네. 경찰직에 있거나 또 이 상대가 어떤 직위에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네네. 협박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협박을 누가 하는지 심정이 잘 안 가거나 또 아니 심정은 가지만 증거가 없거나 이럴 때 그걸 가지고 또 이 경찰에 가가 네. 곧바로 내가 협박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경찰들은 뭐 이런 일들을 보면 뭐 좀 지켜보자고 하든가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되면 영원하자든가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럴 때 탐정한테 만약에 의뢰를 하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협박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 뭐 밤에 뭐 여자가 우는 소리를 이렇게 내거나 이런 걸 협박하기도 하고 잘하는 척 막 이렇게 해서 부부간에 막 싸움을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진실과 거짓을 또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. 예. 사실상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예. 의뢰인들이 의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 수집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. 과연 이 부분이 의뢰인이 하시는 부분이 의뢰하는 부분이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네. 그 부분도 사실상 분석을 또 해봐야 되고요. 네. 실질적으로 그 의뢰인 말만 믿고 진행을 했다가 아닌 경우가 태반일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 됐을 때는 사실상 우리 탐정으로서도 허황되고 참 힘이 쭉 빠져버리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은 시간을 두고 분석을 또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 사실.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 실종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자살도 상당히 많은데 뭐 실종은 경찰에 가면 가출하고 또 비스무리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자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렇게 죽여놓고 막 요즘 혼자서 떨어져 사는 자식들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변사체처럼 해서 이제 자살이냐 목매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살이 없는데 만약에 자살처럼 그렇게 됐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탐문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 탐정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? 실종 사건의 추이를 보면은 뭐 매년 뭐 수만 건, 예. 또 십수만 건 발생하고 그럼 그렇게 많다면서요? 그런데 한 5년간을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숫자를 보면 한 2,800명 예. 어쩌면 그 안팎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. 확률적으로 무슨 범죄와 관련된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추적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실종자 중에서 뭐 연쇄 살인마에게 희생이 됐다든지 이러면 이제 또 실종자 뭐 추적을 강화하지만 그 인원과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한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이 선진것은 전부 탐정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렇겠어요, 그죠? 예. 그리고 또
과거에 보면 이제 2011년도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시신이 없어도 살인 사건을 인정해주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2011년 이후에 3건이나 시신이 없어도 살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판례가 계속 나왔죠. 이제 과거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전세금을 받으러 가는데 이 이삿날까지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, 집주인이. 그래서 이제 이사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그 다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. 실종된 거죠. 받으러 간 사람이. 예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수사를 했는데 약 3세 되는 아이가 봤어요. 저 집 할아버지랑 누나가 막 돌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봤다.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깨끗하게 치워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루미놀 반응이라고 이제 피가 예, 주변 그걸 혈액 그게 뭐 조금 나오긴 하는데 때린 사람이 이제 그 집은 누나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아들을 보니까 머리가 노랗게 뒤로 묶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여자처럼 보면 보이는. 여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신을 옮겼을지도 모른다 해서 담 이쪽을 보니까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게 묻어 있어가지고 역시 반응을 보니까 그 피해자의 혈액형하고 일치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검사는 처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더니 상황을 설명을 듣더니 이거 뭐 시신만 넣으면 이건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돼서 갔는데 시신이 안 나오니까 이제 검사가 야 그거 뭐 안 되잖아 그거 시신 없으면 직접 증거가 하나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뭐 그때 또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죽여서 어디다가 버렸는데 그래서 뭐 경찰관을 몇 개 중대를 동원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수색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. 그때 경찰에서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놔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피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또 어린애 그 집에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팡이를 탁 짚고 집 앞에 서가지고 한참 노래보다 간다든지 그게 뭐 성질이 나쁘다는 건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포화가다는 건 아니까 그렇게 겁을 준 거죠. 그렇지만 주민들 진술도 다 받았는데 결국 협박죄, 공갈죄 이런 걸로 일단 구속을 시켜서 조금 살게는 했어요.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시신이 없는 이런 사건도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2000년 이후는 살인사건에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런 거는 탐정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볼 수가 있죠. 경찰 보고 이게 다시 해달라고. 미제사건은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탐사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 초반에 약간만 자료를 확보를 그 당시에 했더라면 일이 벌어진 전후에 했는데 경찰이 워낙 방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놓칠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딱 했으면 이게 일이 좀 풀려가는 수순으로 갔을 건데 그걸 놓쳐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뭐 그냥 묻혀져 버리는 이런 사건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변사 또 살인 의심 사건 뭐 이렇게 이 자살 위장 사건 이런 부분일 때 어떻습니까? 탐정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맡으려면 탐정들도 막 이게 무섭고 좀 겁이 나서 안 맞습니까? 이런 게 오면 탐정들은 좀 적극적으로 합니까? 일단 살인이나 살인 강도 이런 강력 네. 중대 사건은 경찰에서 성의있게 수사를 합니다. 네. 그리고 무슨 혈흔 유전자 검사 또 지문 검사 네. 뭐 등등 이 경찰은 인적 조직도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포렌식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탐정이 개입을 하더라도 크게 할 역할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
좀 애매해가지고 네. 사람이 실종돼 버렸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까 말씀한 뭐 전세금 받으러 갔는데 그 뒤로 안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참 그게 잘 되면 경찰이 또 열심히 하지만 안 그러면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이러잖아요. 그럼 누군가는 탐문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찰을 수사하게 만들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 어쨌든 간에 이제 예전에 어떤 경우에서는 현직이 있을 때 지금 딱 이맘때쯤 됐네요. 여름에 해수욕장 많이 개장돼 있던 시절인데 해수욕장에 있는 모텔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투숙을 했었어요. 투숙을 하고 하루 1박을 하고 한 3일 여정으로 일단은 그 투숙하는 거로 일정이 잡혀져 있었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1박하고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저녁 8시에 저녁 먹으러 나간다면서 실종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탐문도 하고 현장을 가봤더니까 다른 어떤 백사장에도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발견된 부분도 없고 혹시나 뭐 자살을 위조를 해서 어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그 모텔에서 나온 부분은 이제 이런 말씀들 들으면 이제 식사 시간도 돼가는데 시청자들을 볼 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이제 그때 당시 맨스를 했어요. 생리가 있어서 생리대를 갈아야 했던 그 부분이 휴지통에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건들지 말아라. 일단 이분에 대해서 이제 DNA라든지 혈액 흉도 좀 해야 될 부분에서 이제 국가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났는데 왜 그럼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탐정이 됐든 경찰이 됐든 초동 수사에서 관점을 놓쳐버리면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열흘 뒤에 해군에서 연락이 왔어요. 사람 사체 같은데 좀 이상하다. 그래서 인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척추 위로 척추뼈만 남아져 있고 이제 두개골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허벅지 이하는 탈골에서 다 없어진 상태고 딱 청바지를 반바지를 여름철이니까 반바지를 입었는데 그거를 타이트하게 딱 입다 보니까 사람이 오래되면 부패하다 보면 피부가 또 팽창도 하고 하니까 꽉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인수 받아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분도 그 사체에서 생리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생리대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혈액형이 같아요. 예,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확인돼서 그분 가족들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분이 가출할 당시에 옷은 무엇을 입었나 자기 상태를 물어보니까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의상이 맞냐? 그래서 맞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쨌든 허리 이상은 없고 무릎 이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좀 특정하기 상당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초동 단계에서 생리대가 있었던 걸 무시하고 다 버렸더라면 그거 하나만 집중 안 했으면 그렇죠. 정말로 못 찾죠. 못 찾고 끝날 뻔했겠죠. 예, 그래서 우리 경찰도 당연하지만 탐정도 관심을 갖고 관점을 갖고 모든 자료를 다 방대하게 수립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탐정 업무도 메리트가 있는 업이고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걸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 보통 보면 탐정에 가서 의뢰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변호사들은 좀 비싸다. 네.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변호사 부분을 사람들이 좀 할 때 일단은 돈이 많이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 탐정업을 의뢰를 했을 때 이제 그 비용 산출 방법은 어떻게 나옵니까? 미국의 이제 탐정영화 옛날에 이제 50년대, 60년대 걸 보면 저는 하루에 얼마고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. 보통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한국에는 지금 탐정 대학 탐정협회 속에서는 그 표준 약관이나 이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합니까? 표준 약관은 일단은 다른 부분보다도 예. 제일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. 인건비. 예, 그래서 하루에
몇 사람이 투입될 어떤 거다. 투입될 것인지, 예.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, 잡목으로 들어갈 것인지, 어떤 미행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지, 그것도 차량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, 예. 또 지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.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부산에도 또 지부가 있고, 그래서 부산하고 이제 또 협업을 합니다. 그러면 오히려 저희 서울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거기 내려가겠지만 부산에 계신 분들이 더 지리적 여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단가가 좀 이제 아무래도 예.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다음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장비가 투입될 것인지, 거기에 대해서 고가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, 단순한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, 그걸 또 산출을 합니다. 그래서 의뢰인들이 또 너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다수 탐정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. 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산출한 금액에 비추어서 의뢰인의 입장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. 금전적인 부분. 어려서 찾아왔는데 우리 욕심만 내서 2만 원 금액이니까 이걸 다 달라. 사실상 저도 하면서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낮춰드립니다.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을 의식을 안 하시고 상식과 순리에 의해 가지고 전하신다 이렇게 네, 그렇죠. 생각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대한탐정협회 원대원 부회장님 그리고 또 전병용 고문이 나오셨어요.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.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